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0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쪽지 예산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야당 예결위원장이 쪽지 예산 공문 절세 낭비 누가 감시하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회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직권남용 등 형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쪽지 예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예산 결산 때만 되면, 심의 때만 되면 쪽지 예산이 난무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 지역구 예산을 딴노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자랑질하며 유권자들의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이런 쪽지 예산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배분됩니다. 지역구에 가보면 같은 항목, 같은 예산을 각 당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항목에 100억짜리 예산이 어느 지역구에 배정됐다면 원내정당 모두 100억 확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 때문에 마치 모두 합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그 지역에 확보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더 필요한 지역이나 더 정말 절실한 분야에 써야 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이 국회 내 역학관계나 자리를 이용해서 이것이 부당하게, 불평부당하게 배분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조국 강경화 정경두 내 마음대로 한다는 대통령, 중앙일보는 이런 개각으로 난국 돌파가 되겠는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말대로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데 무능 외교안보 유임 조국 발탁론 위기 타개용 국정세발은 못 일으킨다. 동아일보는 조국 개각 위기의식도 쇄신 의지도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군사 외교란을 교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체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이 길어지거나 논란이 될 경우를 고려해서 현재 장관들을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야 간에 지금 장관들이 무능하냐 아니냐 사이에는 간극이 커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풀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선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계획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나 진보좌파적 입장에서 보면 여야 간 논쟁이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중 경제전쟁이 더 크고 심각한 사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기업들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로 성장시켰다. 아마추어 정부가 끼어들지 말고 기업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한국경제신문은 새 경제장관들은 시장 살리는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을 비롯해 투자 유도, 노동 구조 개혁, 추진 등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매일경제신문은 새 내각이 해야 할 일 첫째도 둘째도 경제 살리기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를 기업이 성장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한국 경제 성장 속에서 기업이 성장한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 보면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재벌 대기업을 육성하고 앞세웠을 뿐입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개발 독재 시기부터 저농산물 저임금 정책을 통한 재벌 육성 정책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이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다고요? 수탈과 착취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재벌 대기업들이 갈취한 것이죠.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 동아일보는 한일 갈등 속도 조절, 오해, 오판 시선의 대화 나설 때다. 동아일보는 그래도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갈등 관리 정부 역할을 발휘할 때가 왔다. 라는 점을 사설해서 숨 고르기 들어간 한일 정부, 창의적 협력 머리 맞대고 외교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는 기업들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 이성적 해결 어렵게 만드는 이분법적 단일 성공은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모두 동원되는 전시 동원 체제가 아니라면 갈등은 잠복하겠지만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인접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민간 교류까지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급하시고 권력일수록 껴있는 시민들의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대전의 독일이나 일본처럼 전쟁에 동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여행
원정 앞서 가본 사람들 불만부터 해결하라 라는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여행이 휴가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지역에서의 관광 휴가 지역에서의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르는 이유는 휴가철에 한몫해야 하는 지역 숙박업이나 상가의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가와 여가를 늘려야 합니다. 연간 해외 여행객이 3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제주도 여행도 평생 한 번 못 가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여행 빈곤층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들도 여름에만 하게 휴가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늘려서 연중 평균 휴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휴가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불편함, 복잡함 이런 것들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관련해서 매일경제 신문은 52시간제로 불 꺼진 기업 연구실 다시 밝혀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출 규제에 들어간 에칭가스 등 3개 품목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시간 제한 없는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한 것 정도는 안 된다. 당장 1개월 단위 선택 근로제를 3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3개월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린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쌓이는 상황에서 그것이 연구실이든 산업 현장이든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을까요? 한국처럼 세계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51조에서 탄력 근로제를 통해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했고 또 53일에 가면 주 12시간을 연장하는 그래서 주당 5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또 59조로 가면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 그러니까 50조를 넘어서는 51조, 53조, 59조 조항은 50조 자체를 위반하거나 부정하는 조항들이죠. 법체계상 잘못된 내용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이전에 근로기본 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벤처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서울대와 도쿄대 벤처 창업 10배 격차가 말해주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쿄대로 투자받아 창업한 벤처기업은 335개인데 서울대가 창업한 벤처는 30개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학들을 지원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도쿄대가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된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재벌 중심이나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특허를 취득하고 독자적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벤처 창업이 활발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10일 토요일 신문사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